식목일은 모두 잘 아실 텐데요. 바다 식목일, 조금은 아직 낯설지 않으신가요?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다 식목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 의미와 정부의 노력 들어보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5일 이제 식목일이고요. 5월 10일 바다 식목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법정 기념일인데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지정을 했죠. 네.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최근에 그 환경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때문에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사막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바다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에 정부에서 세계 정말 최초로 네. 바다 식목일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어느덧 11번째 바다 식목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다 식목일을 만들고 또 해양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그간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가 되는 것도 이에서 항공 영상 촬영을 해서 점검을 해보면은 네. 그런 사막화 면적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 있는 전문 기관이 그 바다에 있는 종 다양성 네. 이런 걸 측정을 해보니까 많이 우리 바다가 좋아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다 숲의 어떤 탄소 이 흡수 능력이 그 일반 그 우림보다는 그 육지에 있는 그런 숲보다는 5배 내지 많은 경우에는 20배, 30배까지 그렇게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숲이 우리 그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허파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다 숲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 방금 이제 영상으로도 함께 보고 계신데, 자, 요즘 블루푸드란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블루푸드의 건강 가치 또 미래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블루푸드가 무엇인지 또 왜 정부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 블루푸드는 세계 그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수산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수산식품은 식품을 생산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자원이 가장 최소하게 필요하는, 그러니까 육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곡물이나 축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재원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낮은 온실가스 배출, 네. 그리고 또 그 영양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걸로 그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나라들이 이 블루푸드에 대한 연구와 실용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번에 한번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우리 사람들의 식용으로도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료로 쓰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 R&D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 또 금융 지원이나 이런 제도적 지원도 해서 우리가 이 블루푸드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더 높게 나가고, 어떤 세계 시장을 우리가 좀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우리나라 수산물 섭취 비중 등을 봤을 때 블루푸드의 중요성 강조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깊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때문인데,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으로 이 현안이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일본으로 시찰단이 파견될 예정인데, 어업인들, 우리 국민들 우려가 큽니다. 위원장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찰단이 그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은 그 방류 그 처리수를 방류할 때 네. 그 국제 기구의 기준에 맞는, 그리고 또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제 원래는 그 해류가 한 바퀴 큰 태평양을 돌아서 나중에 오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게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오는 동안에 희석이 되겠지만은 정부에서는 각 해양의 지점을 선정해서 그 지점에서 방사성 점검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은 45개소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52개소까지 늘려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내 수산물의 방사성 검사를 100개 품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원산지 관리도 그 관리 품목이나 또는 표시 이런 거를 대폭 늘려서 강화해서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해양 생태계 현안 또 중요성 덕분에 또 한 번 또 농업, 농어촌 특이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가실 계획도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저는 바다숲을 살리는, 그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블루푸드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나 또 기업의 또 어떤 생산 능력이랄까 이런 것도 기술 도입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우리 블루푸드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 어촌도 우리 그 도시민들이 찾아가서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런 환경을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데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특위 또 위원장님의 활동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